이처럼 김호중 씨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선 사고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한데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공항에 빠져 도주했다던 김호중 씨. 하지만 김 씨가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정반대 정황들이 속속 공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에서 음주 대사체가 검출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씨의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 변호인 선임을 마친 김 씨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변호 전략 차원에서라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변호사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인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조언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을 인정한다, 약간 두리뭉실하게 말한 부분도 있거든요. 김 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해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김 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나와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음주량을 특정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음주뺑소니 사고를 냈던 방송인 이창명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까지 이뤄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근데 위드마크라는 것을 썼을 때 피고인한테는 가장 유리한 계산법을 쓰게 됩니다. 음주량, 시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가 마신 술이 뭔지를 숨긴다거나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만큼 도주치상죄나 위험운전치상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속사 임직원들의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행각에 김 씨가 관여했는지도 경찰이 밝혀야 할 지점입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와 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 조직적인 허위 진술과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